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법 강의하고 있는 장진 선생입니다. 자, 저랑 같이 이제 이번 2022년도 제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 공법 해설을 같이 진행을 해볼 텐데, 사실 뭐 해설 진행하기 앞서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야, 이게 문제냐? 이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올해 시험 문제를 이제 여러분 시험 보신 다음 날에 제가 문제를 입수를 해서 쭉 봤는데, 야, 이게 문제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출제를 했었어야 했냐? 우리가 영화 해바라기라는 게 있어요. 해바라기라는 영화를 보면 이제 김래원이라고 제가 엄청 좋아하는 그 배우가 나오는데 꼭 그렇게 다 가져가야만 했냐? 이렇게 아주 열변을 토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제가 이 문제 보고 딱 처음 든 생각은 꼭 이렇게까지 출제해야 됐습니까? 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번 시험의 부동산 공법은 제가 볼 때는 출제 자체를 잘못했다고 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험 문제를 볼 때 보통 우리가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있고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사람들이 공부를 하게 되면 반드시 이 법조문에서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요. 그냥 필요 없고 평소에 쓰지도 않고 예비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규정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을 만든다는 거는 일상적으로 제일 많이 쓰이는 법규도 있지만 혹시 이런 일이 있을까 대비하는 식으로 이제 만드는 규정들도 있고요. 그래서 정말 경미하거나 정말 미세한 부분이기 때문에 평소에 우리가 알 필요가 없이 그냥 어쩌다 보니까 찾아봐야지 하면 찾을 수 있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이 워낙에 또 잘 돼 있고 법제처랑 로앤비 같은 그런 사이트들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컨트롤 키하고 F키, 파인드 키만 누르면 그 단어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근데 우리 시험 문제 요번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의 부동산 공부 출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하게 되면 과연 출제자는 이거 다 맞출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시험은 절대평가 시험입니다. 절대평가 시험에서는 본인이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이 부동산 공법을 잘 알고 있으면 당연히 합격점을 맞을 수 있는 점수를 줘야 돼요. 근데 이 시험은 올해 출제된 시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 50점 넘기면 기적처럼 보이는 희한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어떤 기본서, 어떤 책에도 담겨져 있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심지어는 시행규칙 구석에 있는 것들, 그리고 평소에 알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다 외워도 풀 수 없는 애들, 그리고 공부를 아무리 양을 늘려도 할 수 없는 애들, 이런 애들만 골라서 냈습니다. 이거 도대체 문제입니까? 이건 문제 출제가 문제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 테스트를 할 때는 저도 이제 출제를 한두 번 들어가 본 게 아니고 문제 출제 정말 많이 해 봤습니다. 문제는 떨어뜨리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공부를 했고 변별력을 가지고 공부한 사람이 어느 정도 점수를 획득할 수 있게끔 출제해 줘야 그게 시험 문제로서 역할을 하는 거지 무조건 구석에 있고 알 수 없는 걸 낸다고 그래서 그게 변별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는 정확하게 나와 있는 지문에서 내용을 바꿨다든지 또는 이 법규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반대로 서술했다든지 이런 걸 잘 찾아내는 사람이 이기는 시험이 좋은 시험이지 이런 식으로 구석탱이에서 알 수 없는 거 누구도 풀 수 없는 거 갖다 내고 출제하면서 이건 못 풀겠지 이거는 사람 골탕 먹이는 짓이지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좋은 출제라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참 슬프게도 우리는 이 문제를 풀어서 평균 60점 이상을 획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과락 40점을 넘겨야 됩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가 뭐냐면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올해 40문항이 출제가 됐어요. 40문항 중에 15에서 17 요 정도의 문제는 물음표가 달릴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즉 우리가 풀 수가 없는 문제들이에요. 그럼 이걸 못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풀 수 있는 문제가 한 20여 개 남짓 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20여 개 남짓은 우리가 기본서, 즉 핵기총 있죠? 핵기총 거기에 더해서 우리가 답치기 여기까지 하게 되면 50점에서 60점 정도까지가 최선입니다. 자, 근데 이거 100점 만점짜리 시험 아니에요. 100점 만점짜리 시험에 아무리 열심히 해도 50점, 60점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정말 좀 어떻게 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강의하면서 굉장히 강조드린 게 있어요. 부동산 공법 80점, 90점 맞을 만큼
공부할 수 없다.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해도 80, 90은 나오기 너무너무 힘들다. 그래서 우리는 부동산 공법에서 적어도 60점 정도를 커버하고 제가 늘 강조했지만 중개사법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어야 됩니다. 아니나 다를까 33회 공인중개사 시험에 공인중개사법, 중개사법령은 굉장히 또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전략을 좀 세워야 돼요. 이 부동산 공법에서 앞으로 그럼 과연 요번에 요 33회 출제된 이 문제가 과연 앞으로의 모든 걸 보여주는 거냐? 상당히 조심스럽지만 앞으로도 부동산 공법은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부동산 공법이란 과목 자체가 사실 범위가 너무 넓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를 해도 다 못 맞춰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걸 40개 내도 다 못 맞춰요. 왜냐면 그거 토시 하나 때문에 바뀔 수도 있고요. 우리 판례를 출제하지 않습니다. 민법처럼. 그래서 조문의 내용을 중요한 걸 앞뒤로 바꾼다든지 그런 거의 100% 틀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접근해 나가야 될 방향은 뭐냐? 요 33회 공인중개사 시험 자체가 어떻게 보면 앞으로 방향성을 어느 정도 제시해 주는 느낌이 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앞으로 공부할 때는 기초적인 거, 기본적인 거,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이거는 절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여지껏 많이 출제됐던 거, 중요했던 것들은 잘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몇 점을 맞을 수 있어요. 네. 50에서 60점 정도를 커버를 쳐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0점에서 60점 정도 커버를 쳐줘야 나머지 과목에서 또 보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더더욱 여러분이 중시 여겨야 될 건 뭐냐면 이제부터는 핵기총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 핵기총만 잘 반복을 하시게 되면 요 점수는 이제 우리가 획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공법은 늘 말씀드리지만 전략 과목이나 또는 고득점 과목으로 삼기에는 무리수가 많이 따릅니다. 이번 시험이 좀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해설을 이제 제가 진행을 할 텐데 간략간략하게 할 겁니다. 어차피 핵기총 강의할 때 우리가 또 해설 강의를 그 안에 기출문제 다 넣고 새로운 책이 또 출간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떤 문제들이 이상한가 이런 문제는 틀려도 상관없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저랑 같이 테스트해보는 방향을 하겠습니다. 자, 41번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1번 문제는 멀쩡한 문제입니다.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공법 이제 41번입니다.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도 이제 함정인데 옳지 않은 것이 시험에 나오면 쉬워요. 근데 옳은 것이 나오면은 4개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럼 맞는 게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출제할 때 출제자들이 장난을 많이 치는 건데 자, 옳은 것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일단 난이도가 올라갑니다. 왜냐면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옳지 않은 거, 그럼 확실하게 틀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옳은 것을 묻는 문제가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어렵긴 한데 일단 해봅시다. 1번부터 어디가 틀렸는지 우리가 같이 확인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핵기총 교재가 새로 나오면 거기에 제가 해설을 자세하게 다 실어 놓을 거예요. 자, 1번. 대도시 시장은 유통상업지역의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유통상업지역에는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틀렸어요. 지금 대도시 시장은 일반 주거나 일반 공업이나 계획관리 지역이 할 수 있는 거지 유통상업지역은 안 됩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자, 2번. 이거 거짓말이에요. 재해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데 어떻게 특정 용도 제한 지구입니까? 재해 반복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은 방제지구죠. 이건 방제지구입니다. 그래서 2번도 틀렸고요. 자, 3번. 네, 3번.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 종류 및 규모의 제한에 관한 규정 도시군 계획시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이것도 이제 기본서에 있는 건데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자, 4번. 공유수면의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 요거 되게 자주 나왔던 지문이죠. 그래서 용도지역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그 매립 준공구역은 이와 이웃하고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중요한 말 있죠. 다른 경우이기 때문에 이 다른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다른 경우에는 매립구역이 속할 용도 지역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아, 정말 악독하지 않습니까? 옳은 걸 골라야 되는데 5번이라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만든 거고요. 요거는 풀만합니다. 41번 큰 문제 없어요. 자, 42번.
뭐 얘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근데 1번에 보시면 이제 사방사업법이죠. 요건 이제 개발행위에 관련돼서 개발행위 허가에 관련돼서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 관련된 부분인데 사방사업법에 따른 사방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라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닙니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느냐? 예, 틀렸죠. 그래서 이거는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요 부분이 잘못됐고요. 또 옳은 거죠. 자, 2번. 토지의 일부가 도시군 계획시설로 지형도면 고지가 된 당의 토지의 분할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되느냐? 아닙니다. 요거 경면 변경이죠. 네, 3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발행위에서 인하여 주변 환경에 크게 오염되는 오래간 지역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아우, 드디어 나왔네. 요건 쉬워요. 왜? 국토교통부 장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번은 맞는 겁니다. 자, 4번. 4번은 거짓말이에요. 시도지사 나오죠. 시도지사나 기반시설 부담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는 10년간이 아닙니다. 10년간이 아니고 요것도 이제 기본서에서 많이 보셨던 건데 3년 이내에 제한할 수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연장을 할 수 있으면 2년까지 합니다. 그래서 맥스치는 5년이 되는 거죠. 4번도 틀렸고. 네, 5번. 토지 분할을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를 마치면 시도지사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토지 분할은 준공검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문제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을 겁니다. 43번. 43번은 성장관리 계획이죠. 요건 최근에 개정이 된 거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개정된 건 아니에요. 최근에 개정된 거기 때문에 요거는 당연히 출제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옳은 걸 골라야 되는데.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틀렸어요. 어디가 틀렸을까요? 공업지역은 아닙니다. 시장 또는 군수는 공업지역 중 향후 시가가 예상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 시가와 구역이죠. 시가와에 관련 시가가 예상되는 지역인데 주거지역, 상업, 공업은 안 됩니다. 그 주거, 상업, 공업은 안 되죠. 이것도 기본서에 있는 내용이고요. 자, 2번. 이게 정답이죠. 성장관리 계획구역 내 생산 녹지 지역에서 30% 이하일 때는 건폐로 완화해서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2번 맞고요. 근데 43번도 문제가 그렇게 아주 이쁘게 출제되지는 않았어요. 네, 3번. 3번은 보전관리 지역이 아닙니다. 보전관리가 아니고 계획관리예요. 계획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틀렸고. 4번. 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 계획구역 지정할 때 도시군관리 계획에 결정을 해야 되느냐? 성장관리 계획구역의 지정은 도시군관리 계획 결정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4번도 틀렸고요. 네, 5번. 일반인 열람은 7일이 아니죠. 14일이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그래서 43번까지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44번까지도 괜찮습니다. 국토회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그래도 한 6, 7개 정도는 무난히 맞출 수 있고요. 한두 문제 정도 좀 어렵고 나머지 좀 이상한 게 좀 있어요. 자, 44번. 개발행위 허가. 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행정처인 경우입니다. 옳은 걸 골라야 되죠. 행정처의 경우에는 1번이 일단 정답입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기속됩니다. 이거 1번 맞고요. 이게 정답은 1번입니다. 사실 41, 42, 43, 44 요 4개는 수업 시간에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라서 크게 문제없이 푸실 수 있을 거예요. 2번은 어디가 틀렸냐면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느냐?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거는 개발행위가 여기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죠.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 행정청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2번은 틀렸네요. 자, 3번. 공공시설의 관리청이 불분명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불분명해지면은 하천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냐? 아닙니다. 하천이니까 요거는 어디로 가요? 환경부 장관으로 가죠. 환경부 장관. 사실 이 문제는 3번이 약간 까칠하긴 한데 근데 1번이 답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요. 4번. 관리청이 기속되거나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될 공공시설 준공공사를 받음으로써 관리청과 개발행위를 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기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이것도 행정청이 아닌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렸어요. 자, 근데 5번.
개발의 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 장관 허가를 받아서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 계획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겠네요. 사실 뭐 여기까지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45번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쉬워요. 광역계획권은 늘 쉽게 나왔었죠. 옳은 걸 골라야 되는데 이거는 정답이 이제 5번입니다. 정답이 5번이고요. 1번을 보시면 둘 이상에 걸쳐 있잖아요. 해당 도지사들이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보면 지정이잖아요. 수립이 아니에요. 수립이 아니고 지정이기 때문에 지정은 누가요? 예, 국토부 장관이 하죠. 그 다음에 2번. 같은 도의 관할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 도지사는 공동으로 하느냐? 아닙니다. 도지사가 지정 변경하죠. 이렇게 하는 거고. 자,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위원회 장의 의견을 들은 뒤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거쳐야 된다. 그런가요? 도지사인데요. 중앙이 아니라 지방이겠죠. 네,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 국토교통부 장관이 쭉 가다가 좋은데 여기가 왜 지방이에요? 여기가 중앙이죠. 4번도 틀렸고 정답 5번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괜찮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 이제. 46번은 좀 세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도시계획위원회가 물론 우리 기본서에 종종 나오긴 하지만 도시계획위원회를 이렇게 희한하게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하나씩 다 이제 물어보는 경우는 드는데 지금 옳은 걸 골라야 돼요. 이것도 시군구에는 지방도시계획위를 둔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고요. 2번도 보시면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는 상황에 대해 모든 시민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본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과위원회 심의는 분과위원회 위임하는 모든 시민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본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보는 경우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모든이 틀렸습니다. 이게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결국 정답은 3번인데 사실 이 문제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이렇게까지 또 낼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좀 그래요. 4번. 4번을 제공하는 방법을 합니다. 4번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을 지정하려면 시도지사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냐? 아닙니다. 그래서 시장 또는 군수는 지방의 의견을 듣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장 또는 군수가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거나 하려면 주민과 해당 지방의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이 뒷부분 다 틀렸어요. 그래서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도 아니고 정답은 3번인데 글쎄요. 이 문제는 좀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그냥 틀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좀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시가 조정구역인데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건데요. 여기 있는 부분은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특광, 특특, 시군인데 허가받아 할 수 있는 아닌 것은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답이 이제 1번이긴 합니다. 1번이 틀렸는데 이게 초과가 아니라서 틀렸어요. 근데 이게 답은 찾아낼 수 있어요. 답은 찾아낼 수 있는데 우리가 평소에 그렇게 많이 보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는 33제곱미터 이하기 때문에 그냥 상식으로 좀 풀 수는 있어요. 그래서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거 초과하는데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허가가. 그러니까 1번은 틀렸고요. 2번부터 5번까지는 맞는 건데 이게 거의 나온 적도 없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3, 4, 5번은 굉장히 구석탱이 있는 거라서 이것도 그렇게까지 좋은 문제는 아니다. 근데 47번에 1번 같은 거 우리가 찍어서 맞출 수는 있겠지만 얘도 그렇게까지 신경 쓸 만한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번. 얘는 맞추셔야 되죠. 얘는 이제 우리가 잘 보는 이제 개발행에 따라 기반시설 설치인데, 자, 개발밀도 관리구역에서 50% 감화하고요. 기반시설 필적하는 거 이제 전전년도가 20% 맞고요. 그리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설치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도시관리계획 반영하는 거 맞고요. 근데 4번이 틀렸어요. 이거 되게 쉬워요. 3년이 아니라 1년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틀렸어요. 그래서 이건 난이도 하급이기 때문에 48번은 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5번은 특별하게 설치하는 거 맞고요. 49번. 얘는 그냥 X가 2개입니다. 이거는 진짜 쓸데가 없어요. 이런 것까지 내는 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X가 하나짜리가 2개 있었잖아요. 지금 X가 2개짜리가 지금 하나 나왔습니다. 지금 12문제 중에 몇 개나 나오세요?
자, 국토의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에서 미리 도시군 관리율을 결정하지 않고 설치하는 시설을 모두 고른 것은 얼핏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이 기억은 틀렸습니다. 기억은 틀렸고요. 얼핏 보면 다 맞는 것 같은데 니은, 디귿, 리을만 맞아요. 그래서 답이 4번인데 광장에서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사실 이게 그 시행 규칙에 있는 거예요. 시행 규칙에 있는 거라서 시행 규칙 제6조에 있는 건데 이것까지 내야 되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에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인데 이게 거기 뭐라고 되냐면 광장 중에 뭐만 건축 물 부설 광장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건축물 부설 광장 제외한다 저 표현이 잘못됐거든요.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건데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 왜 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시행규칙에 있고 이것까지 어떻게 찾아냅니까? 그래서 49번은 틀려도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50번 얘도입니다. 얘는 x가 하나짜리입니다. x가 하나짜리. 사실 이게 토지의 출입인데 사실 이거를 우리가 자주 보는 조문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토지에 출입할 때 이렇게 하는데 생략이 돼 있고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관한 기초조사인데 이게 개발밀도 관리구역하고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 정답 5번인데 사실 이건 그냥 조문에 갖다 그냥 베껴서 낸 거라서 사실 큰 의미도 없고 그래서 이건 그냥 그렇습니다. 50번은 그냥 세모. 얘도 진짜 쓰잘데없는 문제. 얘도 x 2개짜리. 이런 거 왜 낼까요 도대체? 그래서 시장 또는 군수가 승인을 받으려 할 때 첨부해야 될 서류를 자 여러분 공인중개사 되실 분들인데 이런 서류에 해당하는 거를 도대체 뭐냐 어떻게 고릅니까? 물론 정답은 1번이긴 해요. 기초조사 결과는 갖다 내라. 나머지는 이제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요. 나머지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 1번인데 딱히 의미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문제 마지막 문제인데요. 52번입니다. 그래서 용적률의 최대한 노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아시는 거죠. 주거지역은 500%고요. 계획관리지역은 100%고 농림지역은 80%입니다. 조례 기타 강화 완화 조건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500, 100, 80이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12문제입니다. 12문제인데 마이너스 4 먹고 들어가시고요. 여기서 6, 7, 8, 6, 7, 8 중에 하나를 맞추면 잘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올해 시험 문제는 반타작하면 되게 잘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마이너스 4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아까 x 표시해놓은 거 잔뜩 보셨잖아요. x가 2개짜리가 2개나 있죠. 그리고 x 하나짜리가 2개 있죠. 그러니까 4개는 생각보다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그리고 x 2개짜리 도대체 왜 냈는지 알 수 없는 틀려라 하고 작정하고 내는 거. 니네 이거 모르지 하고 내는 거잖아요. 그거 내가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12에서 6, 7, 8 이 정도면 성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다 살펴보셨고요. 지금부터 도시개발법인데 이 도시개발법은 문제가 그래도 적절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 도시개발법은 그래도 한 문제 정도? 그래서 딱히 어렵게 나온 게 빼고는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옳은 걸 골라야 되는데 사실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부터 지급보증 받은 경우 여기 지방공사잖아요. 그래서 이거 지급보증 필요가 없으니까 1번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 토지상환채권의 발행 규모는 토지상환채권을 했을 때 2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하게 됐으니까 2번 맞고요. 토지상환채권 이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추산 방법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토지가격 추산 방법 하는 게 포함된답니다. 들어가고요. 매수대금 일부의 지급을 위해서 발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뭐 간단하게 출제가 됐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54번. 환지처분이죠. 환지처분도 맨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틀리는 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난이도가 되게 높았어요. 그리고 이제 옳은 걸 고르는 거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이 도시개발법은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틀렸어요. 이게 벌써 틀렸기 때문에 60일이잖아요. 환지처분 60일이나 해야 되기 때문에 3번이 틀렸고 얘도 이제 의견서 제출할 수 있고 과부적분 금전 청산하는 거고 관보 또는 공부해서 공고하고 공고된 날에 다음 날이죠. 다음 날부터 종전의 토지를 보고 그래서 얘는 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별로 어렵지도 않았고요. 그 다음에 55번입니다. 54번이죠. 54번 지금 보셨죠? 그래서 55번인데 도시개발법령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도시개발구에 지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 나왔잖아요. 국가 나왔네. 도시개발사업 나왔고 중앙행정기관장 요청 이것도 나왔고 그 다음에 이거는 잘못됐습니다. 이거 20만이 아니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건데 30만이죠.
그래서 3번 틀렸고요. 천재지변 나왔고 둘 이상에 걸쳐져 있는데 협의가 안 됐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죠. 이거 되게 쉽잖아요. 도시개발법 문제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문제 푸실 때 야 신난다라는 생각이 든 거는 요 파트밖에 없을 겁니다. 아 되게 슬퍼요. 자 도시개발사업 조합이죠. 얘도 늘 나오는 거. 틀린 거 고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난이도 확 다르잖아요. 틀린 거 고르는 게 훨씬 쉽다니까요. 지금 이거는 벌써 2번 틀렸죠. 왜냐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은 이것도 경미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기 보시는 것처럼 신고하면 되는 거지. 이거를 무슨 변경 인가를 받습니까? 2번 틀렸고 1, 3, 4, 5 다 맞고. 그죠? 토지 소유자 31 소재지 주된 사무소 소재지 등기. 그렇죠. 여기까지 되게 쉽습니다. 자, 그다음 57번입니다. 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근데 보시면 국가, 수자원공사, 관광공사, 지방공사인데 한국부동산원은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2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이거는 보자마자 틀렸습니다. 이거는 뭐 시행자에 해당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건 됐고요. 자, 58번. 아, 얘가 이제 폭탄입니다. 도시개발법에서 폭탄 나온 게 이게 하나입니다. 그래서 58번은 이건 틀려도 무방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거를 과연 맞출 수 있을까? 경미한 변경인데 환지 방식을 가보면은 이게 100분의 10이거든요. 10 이상. 편입 또는 제외된 면적이 각각 얼마다? 3만이다. 그 다음에 토지의 편입이나 제외로 인해서 환지 방식이 적용된 면적이 종전보다 100분의 얼마 이상 증감하느냐? 10이다. 그래서 13, 10 해가지고 정답이 4번인데 얘는 틀려도 돼요. 이거는 굳이 맞출 필요 없는 겁니다. 2번 틀려도 됩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정리를 해보면 6문제잖아요. 6문제인데 자, 6문제인데 6문제 중에 우리가 4개 정도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하나 정도 완전히 틀릴 수밖에 없고요. 약간 아리까리하게 하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국계법이랑 자, 국계법이랑 도시개발법 합치면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거 시험장에서 가서 얼마나 맞출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거 6에서 8 이거 4 이거 더하면 어떻게 됩니까? 10에서 12예요. 그러니까 18문제 중에 10개에서 12개 정도가 맥스치라는 얘기예요. 이 더 이상은 맞출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럼 뒤에 거 하면 20몇 개, 뭐 24, 5개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다. 도시개발법이 쉽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되는 거지. 뒤에 보시면 주택법, 건축법, 도시환경 및 도시정비법이잖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정법부터 난리도 아니에요. 도정법 완전히 난리 3, 4개 날려야 되고요. 건축법, 주택법도 거의 절반 정도가 이상해요. 그렇기 때문에 농지법도 만만치 않고요. 따라서 우리가 요 59번부터 이제 또 살펴보실 텐데 58번까지 이렇게 딱 보시면 10개 맞으면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10개면 진짜 잘하셨어요. 12개면 따봉! 쌍따봉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58번까지 이렇게 마치고요. 자, 요 다음에 이제 59번에 있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것도 이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59번부터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59번부터는 이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인데 사실 올해 시험에서 가장 폭탄이다. 예, 도정법입니다. 이 도정법은 뭐 작정하고 그냥 낸 것 같아요. 사실 이제 59번부터가 문제인데 59번도 X 하나짜리입니다. 얘도 과연 맞출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긴 드는데 한번 볼까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가 국민주택 규모를 건설해야 된다. 주택 공급 인수에 관한 것을 틀린 것 맞출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1번에 보시면은 이제 사업시행자는 건설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토지주택공사 등에게 우선 공급한다. 이거 맞아요. 이거 맞고 사업시행자는 공개추첨. 이것도 맞아요. 근데 그래서 이게 약간 애매한 스타일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3번 보시면 선정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공급하는 게 시도지사, 시장군수, 구청장 순이냐? 네, 맞습니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인수자에 공급하는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부속 토지는 인수자에게 기부 체납으로 보는 것도 맞습니다. 근데 5번이 이제 틀렸어요. 이게 틀렸는데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구청장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냐? 요거는 좀 아닙니다. 요건 좀 아닌데 사실 그 59번 문제도 이제 요게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수한다. 요거 이제 잘못된 표현이에요.
이건 잘못된 표현이고 사실 이게 59번이 제가 엑셀에 하나만 쳐놓은 이유가 그래도 파란색 아니고 빨간색으로 친 게 요거는 약간 세모예요. 예, 맞출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만 잘 찾아내시면 5번이 틀렸다는 걸 찾아낼 수 있는데 5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을 인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국장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인수자 지정 요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수자 지정 요청을 하는 거지. 갑자기 국민주택 규모를 토지주택공사 인수한다는 건 뭐 상식적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틀린 거긴 한데 약간 세모예요. 그래서 59번은 뭐 틀려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자, 60번하고 61번은 풀만한 문제입니다. 60번하고 61번은 맞추셔야 되는 건데 이것도 조합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합인데 이건 이미 틀린 게 2번이 틀렸어요. 조합원에게 3년 이하의 법에서 2번은 맞고요. 3번이 틀렸어요. 조합장이 아닌 조합원은 대원이 될 수 없습니다. 이건 우리가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조합장이 아닌 조합원은 대원이 될 수 없기 때문에 3번이 틀렸습니다. 이건 쉽게 맞출 수 있고요. 자, 100명에 5명 이상 이게 3년, 그 다음에 같은 목적 겸직 금지, 그 다음에 선전했으면 당연 퇴임. 그래서 여기는 쉽습니다. 60번 문제 쉬워요. 자, 61번. 61번은 맞출 수도 있을 겁니다. 61번은 맞출 수도 있을 건데 이것도 약간 세모입니다. 근데 61번은 아예 X는 아니고 이거는 약간 세모? 이건 좀 세모 정도 돼요. 그래서 지금 도시및 주거환경 분양 신청하지 아니한 자, 분양 신청 안 했으면 어떻게 돼요? 그 관리 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 협상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고. 협상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그 다음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쟁의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90, 60이니까 정답은 4번입니다. 요건 그래도 맞출 수 있어요. 요거 맞출 수 있고. 62번. 제가 이제 웃음을 짓는 이유는 이게 참 난감한데 62번 이거 자 63번 이거 자 64번 이거 이 세 문제는 보통 우리가 다루는 문제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냈다는 게 참 악독해요. 그러니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은 니네 틀려라. 도시개발법이 신났지? 한번 죽어봐. 이렇게 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62번 보시면 추진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가 등기부터 통지해야 되는 상황.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게 틀린 게, 이게 맞는 게 2번인데. 이것도 그 시행령의 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제 이번에 보신 것처럼 정비사업비의 분담 기준 얘는 이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등기 우편으로 통지 사항이잖아요. 이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거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없고요. 63번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한다. 재건축, 재개발 그 좋은 주제 다 냅두고 이런 되도 않는 구석탱이는 문제를 내고 앉았으니 이걸 맞추려고 우리가 공부를 더 해야 됩니까? 안 해요. 그냥 틀리면 돼요. 그리고 50, 60만 맞으면 돼요. 공법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 100점 못 맞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그렇게 스트레스 받아서 약을 늘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틀린 게 1번인데 토지 소유자 등 전체 회의 여기 보시면 도정법상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작성한 시행규정에 포함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 등 전체 회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건 아니고요. 토지 소유자 등 전체 회의는 언제? 네,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일 때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일 때 이때만은 가능합니다. 신탁업자가 사업 시행자일 때인 경우. 그래서 이렇게 대놓고 하면 1번이 틀린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는데 이거를 시험장에서 잘 찾아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63번은 뭐 틀려도 상관이 없고 64번 시장 군수가 부담할 수 있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부 또는 일부러 부담할 수 있는데 공원, 공공공지 뭐 이거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답 5번인데 이것도 진짜 구석탱이에 있는 그 법에 있는 거긴 해요. 법에 있는 거긴 한데 시행령에 공동이용시설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도시군 계획시설 중에 건설 비용을 시장 군수 등이 부담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설인데 다 맞는데 이건 찍기예요, 찍기. 찍기고 보시면 알겠지만 다 공원, 공공공지, 공동공, 공영주차장 어떻게 보면은 다 여러분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공동이용시설, 또 정비기반시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됩니다. 도정법은 6개 중에
마이너스 3을 먹고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2개 아니면 3개가 전부예요. 그래서 반타작도 못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도정법은 2개에서 3개 정도가 맥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법입니다. 주택법으로 가셔야 되는데 주택법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냥 얘는 괜찮습니다. 65번은 요거는 개정됐던 이제 소형주택인데요. 옛날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원룸형주택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이제 소형주택으로 이름이 바뀌어 있는데 그래서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가 맞고요. 그 다음에 욕실 및 부엌을 설치하는 것도 맞는데 근데 요게 디귿이 정말 사악하게 디귿도 주거 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미만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욕실 및 부엌이 아니라 욕실 및 보일러실이에요. 보일러실이기 때문에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 하나의 공간을 구성할 것. 부엌을 왜 제외합니까? 부엌을 제외하면 어디 가서 밥 먹어요? 이건 보일러실인데. 야, 여기 있다고 부엌 설치했다고 부엌을 제외합니까? 이거 읽어봐도 알잖아요. 지하층은 안 돼요. 그래서 기억, 니은, 리을이기 때문에 정답 4번입니다. 이 문제 보고 한 점 빵 터졌어요. 30제곱미터 미만인데 욕실 및 부엌을 제외한 부분. 그 부엌 어떠나요? 밖에? 그래서 그 밥 먹자 그러고 밖에 나가서 요리해가지고 들고 와서 먹고. 보일러실이겠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65번은 맞추실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66번. 66번도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상환사채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미 이제 옳은 거는 2번이죠. 그리고 발행 조건은 여기 이제 들어가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법인에서 3억 원인 등록사업자는 발행할 수 있느냐? 3억이 아니고 이거 5억이죠. 5억짜리고요. 그래서 2번 발행 조건에 포함이 되고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주택상환사채 발행계획을 수립해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느냐? 아닙니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부 교통부 장관,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되고요. 주택상환사채 액면으로 발행하고 할인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4번 틀렸고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채원부에다 이름을 써야 되죠. 그래서 기명증권 방식이기 때문에 정답 2번입니다. 여기 두 문제는 쉬워요. 자, 지금부터가 이제 눈물 흘리는 문제들입니다. 자, 67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인데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 뭐 이상하지는 않지만 사실 이것도 보시면 알겠죠. 옳은 걸 골라야 되기 때문에 자, 임대차 기간은 40년이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가 아니라 이거는 75%입니다. 75%짜리이기 때문에 1번, 2번은 다 틀렸고 3번이 맞죠. 토지임대료를 보증으로 전환했을 때는 은행법에 따른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 이사 4번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4번을 보신 것처럼 토지주택공사에다가 매입을 하죠. 이거 시도지사가 아니에요. 이건 토지주택공사에다가 매입 신청하는 거고 토지임대료는 월별이 원칙입니다. 월별이 원칙이라서 정답은 3번입니다. 67번은 X 하나짜리입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틀려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근데 이거는 우리가 평소에 자주 다루는 내용은 아니라서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68번은 이거는 X 3개짜리입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걸 외우고 다닙니까? 우리가 징역 벌금형이 얼마 나오는지. 그러니까 징역 또는 벌금 부과 대상자라는 뜻은 뭐냐면 과태료 X 찾으세요라는 뜻이에요. 과태료 부과 대상 X라는 건데 사실 이거는 틀려도 상관없고요.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또 나오면 또 틀리세요. 그냥 이거 틀려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답은 1번인데 사실 이거를 다 기억한다는 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틀리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69번. 69번은 이제 맞출 수 있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자, 기억이 동그라미는 금방 아실 겁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인데 도시형 생활주택은 해당하지 않고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는 어떻게 됩니까? 택지비와 건축비 아니에요.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택지비는 안 들어갑니다. 택지비는 안 들어가고 건축비는 들어가죠. 니은 틀렸습니다. 틀렸고. 자, 디귿. 분양가 상한제 정형주택이다 공공택지에서 공급한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모집 공고에 분양가격 공시해야 되는데 간접비도 포함되고요. 택지비, 공사비, 간접비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건 틀렸고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됩니다. 69번은 맞출 수 있어야 돼요. 이건 맞추실 수 있어야 되고요. 70번 얘는 이제 맞출 수 있죠. 옳은 걸 골라야 되는데 뭐 2번이 정답입니다. 동별로 할 수 있죠. 그리고 대수소는 포함이 되고요. 주택단지 하려면은 이게 의결 건수가 잘못됐죠. 그래서 주택단지 전체의 구분 소유자 3분의 2, 그 다음에 각 의결권의 그 전체 구분 소유자 의결권의 각과반수가 아니죠. 하나는 3분의 2고 하나는 과반수이기 때문에 틀렸고
공동주택 리모델링 허가는 시장군수구청장이죠. 시도지사가 아니고. 그 다음에 동의한 것을 본다니까 틀렸고요. 이건 맞출 수 있는 겁니다. 71번. 얘는 틀려도 돼요. 얘도 이제 X 2개.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권한이 아닌 것은, 야, 이거 주택법 시행령의 구석에 있는 건데, 이거 정답은 1번인데요. 주택건설사의 등록을 위임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게 잘 찍으면 1번이 답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말소나 검사나 승인이나 정지 이런 거는 이제 뉘앙스 보고 맞춰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틀려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요거는 맞추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 다음에 얘도 틀려도 됩니다. 이게 도대체 안전영향평가기관 안전평가 실시할 때 검토되는 상황에 해당하지 않는 걸 고르래요. 자, 여기도 한번 우리가 좀 눈치밥을 보겠습니다. 하중의 적정성, 설계의 적정성, 지내력, 버티냐, 집안 안전성. 지방건축위원회가 결정하는 사항? 아니겠죠. 그래서 지방건축위원회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5번이 틀린 건데 얘도 그냥 찍어야죠. 찍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그래서 72번도 틀리셔도 상관없다. 자, 그러면 이건 건축법의 72번부터는 건축법이죠. 그 앞에 우리가 주택법까지 갔던 거 한번 다시 카운팅 해봅시다. 자, 보세요. 주택법이 7문제인데, 자, 여기서부터죠. 자, 요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요 문제 맞출 수 있고요. 한 문제. 자, 요거 맞출 수 있고 2문제. 이건 틀려도 됩니다. 2개. 이거 완전 틀려요. 2개. 아직까지 2개. 그 다음에 3개, 4개. 틀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요거 틀릴 수밖에 없고, 하나, 둘, 셋. 3개잖아요. 그러니까 7개 중에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문제는 이렇게 보시면 7개 중에 맥스가 3개, 4개다. 그죠? 3개, 4개. 그러면 아까 국계법, 도시개발법, 도시정비법 여기서 10개에서 12개 사이잖아요. 여기도 2개에서 3개밖에 안 되잖아요. 여기도 3개에서 4개잖아요. 그럼 다 합쳐보면 야, 이제 겨우 이제 좀 됐네요. 그래서 16, 19 이 정도 되는 거예요. 겨우 50도 안 돼요, 아직도. 그러니까 건축법도 절반이 이상하기 때문에 사실 이번 시험은 60점이다.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60점이면 뭐 그냥 완전 엄청 잘하는 거죠. 50점? 아유, 박수 쳐드릴 거예요. 잘하신 거예요. 40점? 괜찮아요. 과락만 아니면 돼요. 이 정도의 시험입니다. 아무튼 참. 72번 좀 전에 건축법 말씀드렸죠. 틀려도 되고요. 73번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도대체 이거 피난의 미터를 우리가 무슨 수로 합니까, 이거를? 이거 우리가 왜 공부를 해요? 우리가 지금 건물 짓습니까? 그래서 2개가 벌써 X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보면, 이게 답이 뭐 0.9, 그 다음에 500, 그 다음에 3m 이상, 그 다음 그 밖에 1.5, 찍기. 이거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 뭐 그러든지 말든지. 73번은 틀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74번. 얘를 맞춰야죠.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거. 자, 극장, 서점, 탁구장, 파출소 쭉쭉쭉 나오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요거, 산후조리원은 이제 근린생활시설 일종. 그 다음에 75번. 얘는 애매해요. 그럼 이것도 약간 X에 가깝긴 한데, X 2개 정도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게 특별 가로구역이 아니고요. 이거는 특별 건축구역이에요. 그러니까 용어를 바꿔 썼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특별 건축구역입니다. 정답은 4번이고요. 이것도 이제 결합건축에서 우리가 얼핏 본 바가 있기 때문에 아주 정확하게 맞출 수 없어도 대략적으로 맞추실 수 있을 겁니다. 76번. 얘도 틀려도 크게 상관없습니다. 얘도 그냥 X 2개 정도로 되는데 특별건축구역에서 국가가 건축하는 건축물에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진짜로 알 수가 없어요. 42, 44, 57, 58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건축법 73조에 보면은 42하고 그 다음에 55, 56, 58, 60, 61 이것만 적용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42하고 뭐 보이세요? 58 보이시죠? 그러니까 42, 58이니까 기억하고 리을은 동그라미고 니은 디귿은 틀렸거든요. 이게 건축법 73조에 있어요. 건축법 73조에 있는데 이거 우리가 평소에 보는 조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얘도 틀려도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 틀리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어요. 77번. 이거 절대 틀리면 안 되죠. 77번 보시면은 면적 등의 산적 방법인데 여기 보시면 틀린 게 2번이죠.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면적은 건축 면적이 안 넣거든요. 그래서 2번 틀렸고 지상층 조경시설 산입하지 않고 태양열이다. 외벽층 내측 내력벽 중심선 용적률 때 지하층 연면적이 안 넣고 층의 구별이 명확하지만 4m. 그래서 이건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78번 얘도 맞출 수는 있어요. 사실 이것도 이제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건축법 10조에 나와 있습니다. 건축법 10조에 나와 있고요. 지금 보시면 농지 전용, 하천 전용 다 좋은데 여기서 틀린 게 하나 있어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잖아요. 도시지역 외가 아니라 도시지역만 됩니다. 그래서 리을은 틀렸고 기역, 니은, 디귿은 우리가 쉽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정답 3번이 되겠죠. 자, 그럼 건축법에서도 날릴 수 있는 게 몇 개 있나 봅시다. 앞에서. 자, 1개. 얘 틀려도 돼요. 1개, 2개. 뭐 이건 3개, 4개. 7개 중에 3개에서 4개 정도 맞출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게 되면은 여러분이 앞에서 했던 거 쭉 생각해 보시면 10개에서 12개부터 시작했죠. 그 다음에 한 4개 정도 맞출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보시면 지금 2개에서 3개 정도 맞출 수 있죠. 앞에 주택법 몇 개 맞출 수 있어요. 주택법에서 이렇게 보시면 3개에서 4개 맞출 수 있잖아요. 그럼 다 더해볼까요? 자, 3개에서 4개 맞출 수 있어요. 3개에서 4개, 그 다음에 또 3개에서 4개.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 더해봅시다. 12에다가 맥스 치료했을 때 3, 4, 4, 8, 20, 27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제일 많이 맞췄을 때가 27이에요. 그러니까 27이면은 여러분이 알겠지만 이게 60점을 맞으려면은 50점이 20개잖아요. 그래서 60점을 맞으려면은 24개가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70이 안 나와요. 이게 맥스 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보시게 되면 보통은 제가 볼 때 여러분 시험장에 가서 여지껏 공부했던 것만 잘 정리하시면 한 11개, 요거 한 3개, 요거 한 2개, 요거 3개, 요거 3개 정도 맞을 거예요. 그럼 합치면 16, 22. 제가 볼 때 22가 맥스입니다. 왜냐면 농지법이 2개인데 2개 중에 하나는 또 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2개 정도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올릴 수 있는 최적의 스코어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지법 한번 보겠습니다. 농지법도 그러니까 되게 이번 시험이 이상한 게 정말 중요한 부분은 하나도 안 내고 건축하면 허가, 신고 이런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건축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거고, 그다음에 재개발, 재건축이 도시정비법에서 되게 중요한 거고. 근데 그런 것들 하나도 안 내고 주택법도 그 주택 공급하고 분양하고 이런 걸 내야 되지. 정말 중요한 걸 하나도 안 내고 이거 알아서 중개사 업무에 어떻습니까? 정말 이상한 것만 잔뜩 낸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맨 처음 서두에 그랬잖아요. 이게 문제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수밖에 없어요. 사실 79번은 맞출 수 있어요. 79번은 이제 4번이 틀린 건데 농업진흥지역 내면 안 되죠. 농업진흥지역 내에 하는데 예외가 안 되죠. 농업진흥지역 외에 농지를 소유해야 되는 거죠. 8년짜리 이거 보셨고 그 다음에 이거 학교도 여기 나올 거고 79번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진짜 악독하게 이걸 냈어요. 농지법령상 농지대장에서 대한 설명 틀린 건데, 이거는 2번 틀려도 되고 3번 틀려도 됩니다. 이거 시행 규칙에서 갖다 낸 거예요. 진짜 구석구석구석에 있는 농지법. 와, 이게 진짜 너무하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 이 3번 같은 경우는 이거 시행규칙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내면 도대체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틀린 걸 고르는 건데, 재밌는 게 뭐냐면, 농지대장은 모든 농지대장 필지별로 작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번에 틀렸어요. 그래서 80번에 1번이 정답이긴 한데, 야, 이거 시험장에 가서 과연 풀 수 있을까? 저도 좀 의문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이래저래 듭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40문제 중에 맥스로 맞추면은 27개. 그리고 뭐 진짜 못 맞췄다 그러면은 18개에서 20개. 요 정도 되는 시험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정말 문제가 문제다. 과연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을 갖다 내는 게 출제자가 하는 일이 맞느냐. 계속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되게 속상하게도 되게 속상했어요. 그래서 이제 60점? 60점 맞았다. 그러면 이제 뭐 엄청 잘하는 거죠. 올해 시험 60점이면 작년 시험 기준으로 거의 80 수준일 겁니다. 작년 시험은 좀 쉬웠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당연히 이제 핵기총은 필수입니다. 이거 필수고요.
이것만 반복해서 무조건 돌리세요. 반복해서 미친 듯이 돌리고 이거 한 다음에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거 뭐냐면 반복해서 우리는 60점에 해당하는 문제, 난이도 중, 난이도 하 이런 거 당연히 맞추고 그 다음에 물음표 달리는 구석탱에 있는 너도 못 풀고 나도 못 푸는 문제 이거 이제 버리자. 이게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공인중개사 시험은 진짜 우리 모두 공인이 자랑하는 344 시스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맞춰야 될 걸 절대로 틀리면 안 된다. 여기에 초점을 두어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해설 강의하면서 이렇게 뚜껑 열리면서 해설한 건 태어나 처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야 이거 저도 문제 풀면서 몇 개 모르겠어요. 내가 이런 걸 본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야 이거 좀 웃긴다.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나? 이걸 어떻게 풀란 얘기지? 이런 생각도 들긴 했어요. 하지만 열심히 꾸준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맞출 수 있는 문제가 꽤 있었다고 이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셨으리라 믿고요. 우리 다음에 이제 핵기초부터 시작하니까 우리가 기초 강의는 다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핵기초 강의가 시작이 되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중요한 것들 체크해가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기출 문제를 무시하실 필요는 없어요. 문제가 아무리 그지 같아도 문제는 문제입니다. 문제가 문제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문제에 맞춰서 공부를 해나가는 게 최선입니다. 문제를 출제한 다음에 욕을 하거나 우리가 짜증을 낼 수는 있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 이제 화도 내고 막 그랬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제를 뒤집어 엎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 너희가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내가 필요한 거는 확실하게 맞춰주고 점수는 먹고 들어가겠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올 만한 걸 내야 되는데 필요 없고 진짜 쓰잘데없는 걸 내니까 자꾸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속상하시겠지만 또 이번에 시험 잘 보신 분들은 또 합격해서 중개사 업무 잘 하시길 바라고요. 조금 아쉬운 분들이 있으시면 다시 한번 도전하셔서 또 최선의 성과를 얻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지금까지 해설 강의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에 핵기총 기본 강의 시간에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늘 성실하게 준비 잘 하시고요. 항상 최선을 다하시길 바라고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